다음은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저는 세무사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소득 관련돼서 피부양자 자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료 가입 자격부터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가입 자격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이렇게 세 개의 종류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비교해 보자면 가장 큰 차이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모두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부과되는 8%의 보험료에 대해서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는 결국 4%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8% 전체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도 크게 다른 점입니다. 네, 예시를 보시면 똑같은 재산과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으로만 보면 두 분의 건강보험료는 같아야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가입자는 재산에 대해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보다 적게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우선 근로소득의 4%만 내니까 4만 원이 되는데 급여 외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서 추가 보험료가 없습니다.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연소득 2,200만 원에 대해 8%의 보험료가 부과되고 부동산 10억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부과되어 총 16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그럼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직장가입자를 유지하시는 게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였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이제 재산에도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신데요. 이 경우에 활용하실 수 있는 제도가 직장가입자의 계속가입자 제도가 있습니다. 네, 원래 직장가입자는 8%의 절반을 회사가 내주니까 계속가입자를 신청하게 되면 회사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없는데도 그냥 그대로 4%만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퇴직하시고 재산이 많으셔서 보험료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금융소득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피부양자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함께 봐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 정말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우선 소득 금액에 따라서 허용되는 재산의 범위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연간 소득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보유재산이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9억 원까지 허용이 되고, 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지만 2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5억 4천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여기서 재산세 과세 표준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재산세를 부과하는 금액으로 주택의 경우에 공시가격의 60%로 산출합니다. 따라서 재산 요건 9억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5억 이하인 것을 말하고요. 5억 4천만 원인 경우 9억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 금액이 더 적으면 더 많은 재산 금액을 허용해 주는 거네요. 그럼 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보유 재산이 9억 원, 주택 금액으로 15억 원 이상이면 다른 요건에 관계없이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또 중요한 게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네, 부부가 공동 명의 10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다면 피부양자 등록 여부를 따질 때에는 인별로 각각 5억씩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 또한 인별로 연간 소득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공통요건에 있는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1억만 있어도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연간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 이하까지는 피부양자 등록이 유지됩니다. 이때 사업소득 금액이라는 거는 그 매출액에서 인건비나 임대료 이런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에 혹시 손실이다 라고 하시면 소득세 신고를 꼼꼼하게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을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네, 금융소득 금액은 우선 비과세 소득과 ISA에서 발생한 소득을 먼저 차감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리과세 소득과 종합과세 소득 합계액에서 계산해서 그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금융소득은 없다고 간주하므로 다른 소득 금액 여부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공적연금 소득은 총 연금액으로 피부양자 여부를 판정하지만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50%의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 사적연금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연간 분리과세 소득이나 종합소득만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비과세 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하죠. 그럼 다시 피부양자로 돌아와서 부부의 피부양자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부가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부부 중 한 명이 소득 요건을 탈락하게 되면 부부가 모두 동반해서 탈락이 되는데 한 명이 재산 요건으로 탈락하게 되면 그 사람만 탈락되고 나머지 한 명은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하잖아요. 네, 게다가 소득으로 탈락하게 되면 두 분 다 탈락하는 거라서 두 명의 재산과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는 한 명의 이름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다 보니까 막연하게 한 명의 소득과 재산으로 과세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부부 중에 한 명이 재산 요건으로 탈락되었다고 하면 나머지 한 명은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하니까 탈락한 분의 보험료는 당연히 그분만의 재산과 소득으로만 산정하는 게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예시를 통해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왼쪽이 등록 가능한 경우, 오른쪽이 불가능한 경우인데요. A는 우선 금융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연간 소득은 금융소득을 제외하고 공적연금소득만 반영하여 1,2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 보유 금액은 5억으로 5.4억 원 이하여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B는 금융소득이 연간 1,100만 원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을 포함해서 연간 소득 금액을 판정해야 되기 때문에 공적연금소득 1,200만 원에 금융소득 1,100만 원을 합산하게 되면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네, C는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 금액이 9억 원까지 가능하므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D는 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이 넘는데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E는 1주택을 보유하며 주택가액이 12억 원 이하이므로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산정 시 E는 과세소득이 없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 이하이므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FC는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소득 금액이 2만 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소득이 1원이라도 있는 경우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FC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를 해보자면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다 하게 되면 우선 건강보험료에서는 피부양자를 따질 때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이 금융소득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다 라고 하면 이 금융소득을 연간소득에 포함해서 피부양자 여부도 판정을 하게 되고 보험료도 산정하게 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다 하게 되면 다른 소득 금액에 따라서 피부양자 여부가 결정되게 되고 이때 재산 요건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다, 1,000만 원은 넘지만 2,000만 원 이하이다 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는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추가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는 재산금액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이 2,000만 원 초과했기 때문에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고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2,000만 원 초과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8% 부과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2,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서 보험료가 부과하게 됩니다.
세금은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15.4%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게 되고요.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이랑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율로 종합과세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금융소득 관련해서 세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세무법인 다림의 박송기 세무사님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했는데 스톡옵션 관련해서 이제 과세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스톡옵션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담당자가 이제 비과세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담당자가 놓치게 되면 전 직원이 다 세제 혜택을 못 받은 경우가 많아서 이 경우에 대해서 다음번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번에도 나와서 저랑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초대해 주시면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